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의 사소한 습관 하나가 수십 년 뒤, 그러니까 중년의 내 건강을 결정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좀처럼 믿기 힘든 이 연결고리,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한 아이의, 몽상이나 부주의함 같은 행동이 수십 년 후 건강 상태를 암시하는 그런 그림자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실마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ADHD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그 고정관념부터 한번 짚어보죠. 예전에는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ADHD는 그냥 교실 안에서의 문제 정도로만 생각했잖아요. 그쵸? 아, 쟤는 좀 산만해. 수업에 집중을 잘 못하네. 뭐 이 정도로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크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막연하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최근 연구들이 이 생각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렸습니다. ADHD는 그냥 어릴 때 겪고 지나가는 감기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아주 깊숙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태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연결고리를 대체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이게 그냥 몇몇 사람 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에요. 정말 이건 거의 한 편의 과학 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1970년 영국 코호트 연구라는 이름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덕분인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에서 특정 해에 태어난 1만 7천 명이 넘는 아기들의 삶을 그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중년이 될 때까지 무려 수십 년에 걸쳐서 추적 조사를 한 겁니다. 정말 엄청난 여정이죠? 보시면 이 타임라인에 그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970년에 태어난 아기들이 10살이 됐을 때 부모님과 선생님이 아이들의 행동 특성을 기록하고 또 시간이 흘러서 46세가 되었을 때 이들의 건강 상태를 아주 상세하게 평가한 거죠. 말 그대로 한 세대 전체의 삶을 통째로 들여다보면서 어린 시절에 심어진 작은 씨앗이 중년의 건강이라는 나무로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 과정을 지켜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십 년에 걸친 방대한 연구가 마침내 밝혀낸 것, 그 핵심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연구의 핵심은 바로 이 숫자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41.1%.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어린 시절에 ADHD 성향이 높다고 평가받았던 아이들이 46세가 되었을 때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2개 이상 동시에 앓게 될 확률, 이게 41%라는 거예요. 정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보세요. 왼쪽에 더 높이 솟은 막대. 이게 바로 어린 시절 ADHD 성향이 높았던 그룹이에요. 그렇지 않았던 그룹과 비교했을 때 여러 질병을 동시에 앓게 될 가능성이 눈에 띄게 높다는 걸 보여주죠. 이건 정말 아주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 논문에 나온 바로 이 한 구절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아동기 ADHD 성향은 46세까지 더 많은 신체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그냥 차가운 통계 숫자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보이지 않던 그 실 한 가닥이 수십 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어떻게 좌우하게 되는지에 대한 정말이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인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몸의 질병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그 둘을 잇는 보이지 않는 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이게 어떤 단 하나의 직접적인 원인 때문은 아니라고 해요. 그보다는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여러 위험 요인들이 연쇄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성향이 첫 번째 도미노를 툭 하고 넘어뜨리면 성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특정 행동들, 예를 들어 흡연이나 식습관 같은 두 번째, 세 번째 도미노들이 차례로 와르르 쓰러지면서 결국 건강이라는 마지막 도미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는 특히 이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로 지목했습니다. 첫째, 더 높은 흡연율. 둘째, 더 높은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비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행기 내내 겪는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스트레스. 바로 이 세 가지가 어린 시절에 ADHD 성향과 중년의 건강 악화라는 두 섬을 잇는 아주 튼튼한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경로를 살펴보면서 이 거대한 퍼즐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죠. 그 전에 먼저 이 개념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실행 기능이라는 건데요. 이걸 우리 뇌의 관제탑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집중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게 도와주는 시스템인데 ADHD와 바로 이 관제탑 시스템의 어려움과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연구자들은 이 과정을 두 가지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고장난 나침반 이론이에요. 뇌의 실행 기능, 즉 관제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인생의 건강한 항해를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같은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눈앞에 즉각적인 보상, 그러니까 달달한 음식이나 담배, 술 같은 쪽으로 자꾸만 뱃머리를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스트레스 엔진 이론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업이나 대인관계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게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 계속 과열 상태로 작동하게 되고 이게 결국 몸속에 만성적인 염증을 만들어서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병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ADHD를 단순히 어린 시절의 행동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한 사람의 평생에 걸친 건강 여정이라는 훨씬 더 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 바로 이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그런데 이 새로운 발견은 우리 사회에 아주 어려운 딜레마를 던져줍니다. 한쪽에는 기회가 있죠. 이런 특성을 일찍 발견해서 도와주면 나중에 생길지도 모를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엄청난 기회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행동 특성 하나만 보고 아이에게 미래의 환자라는 딱지를 붙여버리는 그런 심각한 낙인의 위험 말입니다. 이 기회와 위험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특히 ADHD에 대한 지원은 더 이상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는 겁니다. 한 개인의 평생 건강을 위한 투자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어쩌면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린 시절의 행동을 그저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한 사람의 평생 건강을 온전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누구의 탓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일찍, 더 현명하게 도울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